자, 안녕하십니까. 녹화 잘 되고 있나? HTML로만 해서. 자, 오늘 데이터 분석 Q&A가 좀 새로워졌죠. 자, 클로드를 통해서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내용들이 약간 좀 다를 거예요. 레드 R. 저도 새로운 것들 좀 시도해보다 하니까 뭐 새로운 것을 계속 해봐야죠. AI 새로운 것도 나오고 하니까 클로드 코드로 작성한 내용이라는 점 참고를 하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날짜는 4월 21일입니다. 참 시간 빠르죠. 벌써 지금 4월 달에 벌써 1년에 약 한 30%가 갔나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1년에 한 뭐 35%가 지나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그 2026년도 지금 잘 뭐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 1년이라는 게 많이 남았으니까 파이팅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얘기는 자 이렇게 뭐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보통 웬만한 분들의 생각도 다 아마 똑같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중복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뭐 전문적인 답변 받을 수 있나요? 자, 데이터 분석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비전공자입니다. 다른 사무직종에서 일하다가 직종을 바꾸는 거라. 아이고야, 직종을 바꾸는 거라.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채용 공고가 올라온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원해서 그런저런 사무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라는 회의감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진득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찾고 싶다는 욕심에 유튜브를 자 뒤져보고 파이썬 무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뭐죠? 파이썬 부트캠프도 알아보고 있고 여러가지 자 이제 알아봤는데, 그쵸, 아무래도 누군가는 그죠 포트폴리오를 채울 쪽이 제일 빠르다고 하고 영상마다 조언이 달라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이곳에 찾았습니다. 진실원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그 뭐랄까 이분에 대한 이제 생각은 이제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이거 잠시만. 아이씨, 이거 색깔이 됐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건 뭐 저도 그렇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가 많이 들죠.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진짜 뭐 하다 보면. 자, 현실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아마 이게 비전공자이신데 직종을 바꾸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베스트인 건 뭐냐면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를 보고 파이썬 무료 강의까지 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직장을 뭐 안 다니는지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 역할이 엄청나게 커서 방향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져서 흔히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약간 좀 해요. 이게 아직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 코로나 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 AI 이것을 많이 사용 안 해보셨던 사무직종에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데이터 분석 AI니까 데이터 분석이 뭐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코로나 때 IT 개발자들이 뭔가 취업이 잘 될 거라더라. 근데 IT 개발자들은 잘 안 되는데, 데이터 분석가들이 뭔가 이거 좀 그 유망 직종이라더라 라는 걸로 해가지고 흔히 약간 좀 여러한 가정하에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이제 파이썬을 또 공부해서 배워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덤비는 거죠. 부트캠프를 알아보고 뭐 포트폴리오 채용 쪽으로 뭐 취업이 빠르다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겠대요. 지금 이제 2026년도잖아요. 데이터 분석적으로 이제 취업을 뭔가 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둘 다 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베스트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비전공자이시고 이제 데이터 분석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는 거면 때를 노리셔야 돼요. 때를.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들이 아직도 안 믿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024년도 이후부터 취업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운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2024년도 이후부터는 운입니다. 취업은. 아닐 것 같죠? 맞아요. 노력이 중요하죠. 물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 노력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2024년도 이후부터는 운이에요. 여러분들, 운입니다. 이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흔히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로만 꽂아보자면 2023년도 이전에 그 코로나 때 이 개발자로 취업했던 사람들 있죠. 이때는 문과 비전공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자, 200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2023년도죠. 이 코로나 시절에 개발자는 문과이시면서 국비 지원도 적극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이라 하시더라도 뭔가 코딩을 좀 배워서 한번 취업해보라고 권장을 해요.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권장했으니까. 실제로 이때 취업했던 친구들이 꽤 좀 돼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 이때는 권장을 하죠. 2024년도부터는 AI가 들어온 순간 때부터는 오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야, 데이터 분석? 야, 오지마.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때 안 믿었죠. 그때 2024년도 때 저한테 진짜 비아냥 걸렸습니다. 저한테.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늘 이게 슬픈 얘기지만 이게 누구한테 2024년도 때 어디부터 2024년도 때 굉장히 이때 좀 안 좋았거든요. 이때 구조조정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IT 쪽에서도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요. 2025년도 때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2024년도 때 누가 구조조정을 제일 많이 당했냐면요, 제 주변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 있죠. 데이터 분석하셨던 이분들이 다 구조조정을 싹 다 당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제 나이 또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전직을 권유를 받았죠. 전부 다. 한 번쯤은 다 당했을 거예요. 아니신 분들이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한 경력 한 7년에서 10년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 받았던 사람들이 2024년 때 이거 안 당했을까? 다 당했습니다. 전직 받거나 혹은 구조조정이라. 이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 권유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나 이걸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제 퇴사까지 당했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이 IT 기업 쪽에서. IT 기업 쪽에서 이게 진짜 많았어요. 구조조정, 전직, 퇴사. 이게 2024년도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IT적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AI 시대에서도 데이터 분석이 잘 나간다면 이 사람들 왜 퇴사를 시켜요? 퇴사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한창 일할 때인데. 구조조정, 전직, 퇴사 할 리가 없잖아요. AI 시대에서. 더 어떻게든 TO를 더 꾸려서 투자를 많이 해줘서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겠죠. 근데 구조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갓 주니어거나 코로나 때 뽕맛을 얻었었던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지.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후폭풍을 엄청나게 세게 당한 거고. 왜냐면 이게 주니어부터 그 구조적으로 시작하느냐? 아니에요. 주니어 분들은 인건비가 싸고 한창 일할 나이인데 안 하죠. 적어도 이제 인건비가 비싼 이런 사람부터 구조적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알았던 거고, 제 주변 그 선배들이나 이제 지인이셨던 분들도 다 이제 한 번쯤 좀 매몰차게 좀 당해가지고 이제 다 미국 가든 아니면은 뭐 공무원 시험 빠진 이제 강의를 준비하든 다 이런 쪽으로 다 이제 빠졌죠. 그래도 뭐 굶어 죽는다는 거 그게 아니죠. 이제 사기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 뭐 이런 것 뿐이지, 뭐 나가더라도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또 자기 살 길 찾아가세요. 너무 걱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여것에 대한 문제점은 신입이 문제점입니다. 무조건. 왜? 2024년도 때 그 기억나세요? 제가 2022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그때 신입 연봉을 4,500만원까지 올렸어요. 진짜입니다. 4,5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개발자니 뭐니 뽑으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슬픈 소식이 알려질까요? 결국 못 뽑았습니다. 거기 뽑혔었던 사람들이 다 좀 더 좋은 기업들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못 뽑았죠. 뭐 나중에는 뽑기냐 했는데 경력자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신입 4,500으로 못 뽑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소리만 좀 들었다가 욕 바가지 먹었어요 저.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안 믿겠지만 지금 신입 4,500으로 뭔가 뽑자 하는 순간 지금은 너무 그 슬픈 얘기지만 이게 어느 정도면 이게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좀 미안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이런 말 하면 진짜 좀 미안합니다. 이게 개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왜냐면 제 주변 카더로만 들은 얘기입니다. 카더로만 들은 얘기인데요. 미안합니다. 이게 현실일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만 이게 해볼게요. 기본 이력서 지원서가 신입을 뽑을 때 250장 이상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럼 이 250장도 들어올 때 그냥 개소리라고 그냥 들으세요. 비전공자이시면은 뭐냐면요, 그냥 서류 탈락시켜요. 미안합니다. 너무 서류가 많아. 그리고 요새는 AI가 돼 있어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도 너무나도 잘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뭘로 해야 되냐? 면접을 추려야 됩니다. 면접도 몇 배수 이상으로 몇 배수로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250장을 다 검토를 못해요. 솔직히 다 있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다 못 보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비전공이면은 그냥 서류 탈락시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상황이에요. 이 현실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를 그냥 미리 서류 탈락시켜요. 왜? 전공자들도 잘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전공자들 위주로 뽑고 자격증 뭐 있고 포트폴리오 좀 있고 이런 기준을 이렇게 딱 세워놔서 얘네들만 추려가지고 얘네들만 이제 면접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류 탈락하는 게 그냥 높습니다. 웬만해서는. 왜냐면 250장 300장이 들어오는데 또 AI가 돼있어가지고 이거 다 면접으로 다 검증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로 너무 피곤합니다. 솔직히
면접도 막 너무 여러 명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솔직히 신입을 뽑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솔직히 면접도 다 있어, 뭐 있어, 그 다음에 면접비도 줘야 돼, 뭐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신입을 뽑아야 될 그 비용 자체가 AI 시대에선 검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AI 뭐 이런 걸 해갖고 어떤 사람인가 뭐한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검증해야 될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못 믿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 짓으면 뭐냐, 그러면 인맥으로 해갖고 결국 뽑거든요. 인맥으로 해갖고 주로 좀 뽑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건 그때 카드로만 들었어요. 제 주변에 서류 탈락을 했다? 근데 그게 현실일 것 같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서류 탈락시키긴 한대요. 이게 저도 들은 얘기긴 하지만, 왜냐면 좀 사람 몇몇 좀 뽑아야 될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요새는 좀 AI 시대에서 AI 이후로 제가 사람 안 뽑았거든요. 근데 좀 뽑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조금 뭐 팀을 좀 꾸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좀 생각을 해놓고 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더 한다 하더라고. 근데 뭐 저 주변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비전공자를 이게 서류 탈락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시절에는 이 서류 탈락 안 하고 면접까지 갔죠. 면접까지 가서 이 면접에서 이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다 이제 코딩 테스트 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그거 다 했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서류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큼 전공자들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취업하기 엄청 빡셀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비전공자로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온다라고 했다면,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본 2년은 잡고 가셔야 될 거예요. 2년 이후에 취업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계약직 이런 쪽으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도 취업한 이후에도 계약직 이런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단기 계약직 이후에 이제 정규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5년 금방 훌쩍 지나갑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훌쩍 지나갈 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근로소득으로서 보상을 주느냐. 왜냐면 진득하게 오래 일할 직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래 일할 직종이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은 전문적인 기술도 아닙니다. 이젠 미안한 얘기지만 파이썬이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못해요. 통계적인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요. 진득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종도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도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방향성이 이제 좀 잘못됐다라는 그 평가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세게 해서 좀 미안하지만 지금이 2026년도 4월 21일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취업은 운입니다. 운인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원래는 이 AI 들어온 이후에 반등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보통신의 일자리 수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AI 들어온 2023년도 이후에 이게 확 꺾였어요. 이 꺾이고 다시 뭔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있다면은 지원을 해봐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그래도 넌 데이터 분석가서 일을 해가지고 뭔가 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가 안 하고 2023년도 이후로 계속 꼬그라지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계속 꼬그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일자리 수 자체가 계속 늘어나진 않아요.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전부 다. 대표적으로 IT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전문직 일자리는 AI 들어선 이후부터 무조건 지금 하향세예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IT와 전문직 이 대표적인 이 두 군데에서 현재 지금 이제 여기서 폭탄을 맞아버려가지고 현재 지금 여기인데, 여기로 지금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현재 지금 줄이는 것도 줄이는 마당에 여기로 들어오겠다는 거는 조금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비전공자이시면은 저 원래 하던 거를 한번 조금 살려보셔라. 원래 하고 있는 직종으로 그냥 돌아가신 게 제가 볼 때 낫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열정을 키우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느냐,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느냐, back to the 전 직장 아니면 전 업종, back to the 전 직장, 전 업종으로 가셔서 거기서 경력을 세우시고 데이터 분석은 뭘로 하다?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다. 무기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파이썬 무료 강의 듣는 거든 좋아요. 부트캠프? 이거 뭐 주말반 있죠? 주말반 이런 걸로 들어가세요. 부트캠프. 직장인들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력과 이 데이터 분석을 합쳐서 포트폴리오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메인이 아니고요. 사이드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무조건 사이드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득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2024년도 그렇게 기업들이 엄청 어려졌을 때 그 분석가들 구조조정은 그렇게 할 리가 없을 거라니까요. AI가 미래라며. AI가 미래인데 왜 데이터 분석가들을 왜 그때 갑자기 다 구조조정시키고 전직시키고 퇴사시키고, 그죠? 희망 퇴직 그것도 다 받았다니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나 IT 기업에서 이상하잖아요. 전문적인 기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그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종이란 게 애초에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는 쪽이 아닙니다. 이게 일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업종마다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좀 통틀어서 보자면은 오래 일할 직종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진짜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종마다 다릅니다. 근데 많이 일해봐라. 제가 볼 때는 40대 초중반? 뭐 요 정도까지?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못 찾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굶어 죽느냐?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또 새로운 것을 찾는데 또 시간과 비용을 약간 좀 많이 소모하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미리 직장 다닐 때 준비하는 게 편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취업을 하지 말고요. 그 데이터 분석도 하면서 다른 것들도 하고 그런 곳에 아마 조금 취업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이지만 전공자들도 왜냐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